안녕하세요. 팔세자들의 김대표 오쌤입니다. 유튜브에 돈을 아껴줄 수 있는 재무 방송 등 좋은 영상은 많으나 스낵처럼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짧고 굵게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는 뭐 그런 키포인트만 다뤄서 그냥 딱딱 요점만 알 수 있어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좀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좀 이따 알려드리는 남자들의 비자금 만큼입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저도 그렇고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보통 세무사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나 연말정산이 뭔가요?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쵸. 일반 근로자들은 세금 신고하는 게 딱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근로자들의 세금 신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시스템은 매월 급여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세후로 월급을 수령하죠. 그렇게 해서 매월 뗀 세금의 합계가 과연 이 사람의 1년간의 총소득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았냐 적었느냐, 많았으면 환급해주고 적었으면 뱉어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가 되시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그냥 모든 것을 잊고 계시다가 2월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주세요 라고 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배너가 생길 거예요. 그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거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클릭 네, 하신 다음에 PDF로 내려받아서 아니면 혹은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국세청에서 모든 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누락 없이 아마 다 조회가 돼서 그것만 착실하게 잘 제출해 주신다면, 연말정산 할 때 네. 대표님 맨날 늦게 주시잖아요, 자료.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늦게 주시고 간혹가다 뭐 제가 많이 느린가요? 항상 빠르다고 하시는데 항상 늦게 주시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맞습니다. 뭐 하나 줘, 이렇게 교육비 영수증이 누락되었네요. 그럼 저희는 마감이라는 걸 다 풀고 들어가서 국세청에 다시 재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다시 다 날려야 돼요. 그러면 수수료가 더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한 건당 다시 의뢰를 하면 돈을 받겠습니다. 근로자들한테는 늦게 갖고 오면 그 앞에서 찢어버리세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양가족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모든 거를 알고 조회가 가능하지만 네. 조회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항목이 부양가족 공제예요. 본인이 만약에 부양가족에 대한 명세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연말정산을 할 거고, 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을 회사에 제공해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부양가족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가족 중에서 60세 이상, 20세 이하의 1년간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 예를 들어서 내 식구다. 근데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내 형이 있고 내가 있다. 근데 부모님 두 분이 두 분 다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없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형의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돼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나의 부양가족에서 부모님을 중복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이 두 분이 들어가면 효과가 인당 기본적으로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서 차감되는 효과입니다. 70세가 넘으면 100만 원을 더 해주는 경로 우대 공제가 있고요. 또 장인이시면 200만원 또 추가 공제하는 것도 있고. 장인이면요? 장애인. 네. 죄송합니다. 네.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네. 챙기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국세청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그 교육비 공제, 그다음에 기부금 공제, 그다음에 본인이 월세 살고 있으면 월세 공제. 네. 요거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서 조회하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챙겨야 되는. 그렇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다 그러면은 다 조회가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게 아닌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는데 어린이집을 보냈거나 영어 유치원을 보냈다. 그것들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이제 부담한 교육비가 있으면 연말정산 기간에 그 기관에 가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주세요 하면 주실 거예요.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더불어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기부단체, 뭐 흔히 얘기하면 종교단체,
교회 혹은 절. 아, 교회랑 절이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그쵸. 헌금한 거 교회에서 받죠. 교회에서 연말정산 기간 되면은 기복 영수증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요. 이제 가장 큰 건 또 월세 세액공제예요. 월세 세액공제는 내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그 월세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건데, 요거 취지는 이제 청년들이 자기의 근거지를 떠나서 직장 근처로 이제 주거지를 옮겼을 경우에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제 효과를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요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이어야 되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주소지와 월세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돼요.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되니까 간소화 서비스 받는 거 외에 더 본인이 좀 더 노력하시면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 그리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나 기부금, 이건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유니세프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다 네네.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월세. 네, 월세.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은 2월달에 하지 못하면 5월에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직장 다니다 중도에 그만두신 분. 왜냐면 2월달에 회사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회사에서든 뭐 연말정산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못해서 전전긍긍 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도에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직장이 두 곳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직장에서 전 직장분 급여에 대해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전 직장 소득하고 이번에 연말정산 한 소득하고 합쳐서 5월달에 일반 사업자들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도퇴사 하신 분들이 이제 뭐 부양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반영할 게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중도에 퇴사하면 카드 공제라든지 이런 게 반영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중도퇴사하면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퇴사한 직장에서 받아 나오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아마 누락된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내가 부담한 세액이 있다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5월달에 소득세에 꼭 잊지 마시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절세 효과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달에 못 하셨다면 5월달에. 네.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은 2월에 이루어지는 거라서 1월부터 12월간에 내가 지출한 부분이 없다면 뭐 반영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 서비스 잘 누락 없이 이용하시고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월세 놓치지 마시고 하시고, 기타 외에도 꽤 많이 있어요. 뭐 의료비 같은 경우도 국세청에서 조회 안 되는 의료비, 뭐 진료 납입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법정 요건만 맞으면 가능해요. 국세청이라고 또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청년들은 90% 그렇죠. 그 효과도 있어요. 감면해주는. 만약에 본인이 15세에서 34세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5년간 본인이 부담해야 될 소득세의 90%를 세액 감면으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10만 원씩 소득세를 냈다, 원천징수 해갔다 회사에서. 그럼 1년에 120이잖아요. 근데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1년간 소득으로 세액을 산출해보니 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100만 원의 90%를 감면해주면 10만 원만 내도 되는데, 내가 120만 원을 공제를 그 원천징수를 당했으니까 네. 110만 원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중소기업에 근로를 하고 있고 15세에서 34세면 그 중소기업 그 취업한 그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회사에 하세요. 그 회사에 하면 회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걸 종합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표자는 안 돼요. 법인은 저도 근로자잖아요. 네. 법인 대표자가 안 되고요. 대표자의 친인척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네.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분명히 제가 누락했을 것 같지는 않고, 대표님이 이제 그 뭐 직원들한테 잘 안내를 해주셨는지 잘 반영을 해드렸죠. 네, 저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네, 대표자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 할 때도 안 됐는데 법인 할 때도 대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자도 엄연히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개인 사업자 할 때는 근로자가 아닌데 문 연말정산을 해요. 법에서 가장 많은 규율을 하고 있는 게 법인의 대표, 임원, 경영진 외 최대주주와 또 그의 특수관계자. 네. 법인의 임원이죠, 최대주주죠, 연말정산을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신고다. 네, 근로자의 소득신고다. 기간은 매년 2월에 이루어지고, 못하면 5월에 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홈택스에서 모르는 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것, 기부금, 그리고 월세, 그리고 교육비, 미취학 아동, 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가 네.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본인이 내가 챙겨야 된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 교육비에서 학원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학원 가는 거는 그 카드 사용하시잖아요. 꼭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요. 대학교까지도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연간 300. 대학교는 연간 900. 크네요. 네. 외국 대학교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우리 청년들은 15세에서 34세 이하 분들은 90%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네. 최대 금액이 150만 원이죠. 그렇죠. 네.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속이어야 하고 회사에 요청하면 아마 본인들 회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대상이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 직원들 연말정산을 네. 어떻게 진행하세요? 사실 저는 세무사 측에서 이제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다음에 제 걸 포함해서 보내드리죠. 직원들이 많은 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지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자금 뭐 형성 방법 이거는 그냥 뭐 팁이라기보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요. 간혹가다 이래요. 저한테 전화 오셔서 그러니까 격리 담당 부장님이신데 오세무사 나 월급에서 원래는 한 20만 원만 그 원천 징수하면 되는데 나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빼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낸 세금이 1200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실제 계산하면 한 300만 원 나면 900이 환급되니까 비싸죠. 그거는 이제 그 와이프 분 몰래 이제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근데? 꽤 많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없는데 왜냐면 원체 쪼들리다 보니까 이제 좀 사셨어. 한 50살이 넘었어. 그러면 이제 밑장 다 깠거든 와이프한테.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해보려고요. 이번에 근데 네. 이거는 방송에 하면 안 되겠다. 저 신혼부부잖아요 아직. 그렇죠. 이게 탈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청에 많이 냈고 내가 환급받는 건데 내가 낼 세금 안 낸 게 아니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사업자들 위해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뭐 그 이후에는 뭐 많이들 관심 있는 자동차 관련세제 개정안도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연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탈세자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